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앞전 고점을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일단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이 우리가 기준 잡았을 때 기준은 0.5% 그러니까 15만 주 들어올 때 들여다본 거고 15만 주 들어오면서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3천만 주라는 거를 월등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주식수 3천만 주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하죠. 이게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온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잘 모르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반적으로 움직여요. HD 현대일렉하고.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주력주 기준에 HD 현대일렉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LS 일렉트릭을 놓고 보는 이유는 사실상 그 HD 현대일렉의 투자 경고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투자 경고 때문에. 투자 경고 됐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 경고더라도 뭐 주가는 변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금융당국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S 일렉트릭은 9시 23분에 16만 4,400원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었어요. 그리고 9시 26분에 16만 3,600원.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뜨고 나서 지금 뭐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는 나쁘지 않죠. 요 슈팅 범위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뭐 원체 많은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종목군을 오늘 설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좀 종목이 주력주부터 해서 좀 많이 발송이 돼서 나간 상태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검색기에 뭐 뜬 게 최근에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이제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수급이 계속 좀만 더 유입이 돼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충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오늘 좀 매수 사인이 늦었어요. 문자 매매 사인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사실상 15만 8,500원인가요? 15만 8,500원? 16만 8,500원. 굉장히 늦게 나왔죠. 16만 8,500원. 그리고 이제 16만 9,300원. 좀 촘촘하게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17만 1,000원이면 1,700원 1%가 되죠. 그러면 17만 원의 매수세를 드리면서 2차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18만 원도 이제 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의 17만 1,000원 공방에서 이제 그 부분을 넘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문자 사인을 드렸는데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슈팅이 나올 때 이제 드렸던 거고 그쪽을 그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비중을 제한적으로 형성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으로 이제 대체해서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HD 현대일렉으로 좀 옮겨놔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7일날 기준에 16만 6,500원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만 8,500원, 16만 9,300원, 그리고 17만 1,000원 뭐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잘 대처를 했어요. 잘 대처를 했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내고 HD 현대일렉으로 압축하고 그래서 예전 기준에 이제 뭐 이런 그 흐름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5월 29일 날 LS 일렉트릭을 차익 실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7월 24일 경인가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HD 현대일렉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을 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재룡전기도 있었고 우리가 LS 일렉트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에 따라서 또 시가총액을 자그마한 종목을 이제 선호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을 월등히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위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왔었다. 그래서 요 기준의 LS 일렉트릭 7월 24일 날 이렇게 매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차례 뭐 청산을 5월 달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량 매도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자 보시면 이제 뭐 5월 13일부터 17만 원대에서부터 18만 원, 또 20만 원대까지 또 2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 나왔죠. 23만 원. 그리고 재차 이제 뭐 6월 달에 19만 원대부터 또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었던 기준이에요. 근데 뭐 과거 데이터를 다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7월 24일 날 차익 실현 이후에 이렇게 재편입했다. 그러니까 뭐 문자 복잡할 필요 없이 7월 24일 날 최고점 찍을 때 HD 현대일렉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차익 실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컨센서스 부분을 좀 바꿔드릴 거예요. 바꿔드릴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PBR 뭐 3.4배나 PER 20.96배 그 부분보다는 조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20배 대비해서 15배, 그다음에 2.73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 7월 24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기 전에 이런 기준에서도 매매를 했었는데 7월 9일이니까 24일까지 갖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주가 눌림폭에 편입을 못한다? 그리고 되돌릴 때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인데 편입을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을 계속 보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컨센서스 이 부분을 조금 지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PER도 하나만 잘라주세요.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별도로 PPT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7월 24일 날 LS 머티리얼즈의 방송 화면이 혹시 있다면 그래서 그때 기준에 뭐 요게 있다면, 아니면 요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방송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이제 HD 현대일렉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러할 때 이러한 PER 또 이러한 PBR에도 들어갔는데 유지하고 7월 24일까지 유지하면서 그 슈팅을 다 수익으로 잡아냈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돌려질 때는 왜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 쪽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해놓고 주가 밀리면은 추천했던 쪽에서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강조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펀더멘털적으로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게 붙어 있지만 실적 부분이 어찌됐든 대장주 역할을 하는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서 LS 일렉트릭의 실적 개선 폭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바이오처럼 앞으로 끝내줄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 그런 해석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내재가치 분석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원체 이제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부각이 크게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메이저가 일정 범위 인정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이슈 범위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국의 정책 수혜주 부분으로 빅테크 쪽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 뭐 이런 부분이 재료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수혜주다, 원화 약세가 뭐 여전히 원화 약세죠. 그런 부분의 영업이익 개선폭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은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급 논리를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그래도 어찌됐건 5조가 넘는 종목을
5조 넘는 종목의 슈팅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7만 원대에도 떴던 종목입니다. 부럽죠. 3월 달에 7만 원대 떴다. 지금 17만 원대인데 또 고점이 2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뭐 HD 현대일렉, 뭐 LS 일렉트릭 뭐 이렇게 있을 때 HD 현대일렉보다 이쪽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설정 범위의 기준점보다는 오히려 HD 현대일렉이 투자 경고가 해소되고 나면은 우리는 주력주로서 그쪽을 더 집중해서 보겠다. 이 부분을 더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찌 됐든 지금 기준에서는 요걸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가격대 편입이 됐었고,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느냐의 기준에 이런 매도 신호들, 4월 말에 뭐 이런 매도 신호들, 4월 26일 기준입니다. 7만 원대에서부터 이런 매도 신호들. 그리고 나서 뭐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거는 사실 3월 달에 이슈가 불거지고 4월부터 이제 시장에서 슈팅 범위가 좀 형성이 됐었고, 전력기기 뭐 전선 전력기기 뭐 이런 쪽으로 다 확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의 변동성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 이후에 5월 달에도 이제 5월 말에 뭐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전체 매도의 기준은 언제? 7월 24일 날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좀 갈등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찌됐든 뭐 HD 현대일렉으로 우리는 집중을 잘했고, 이런 기준에 이제 7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재편입의 흐름 7%대의 기준이에요. 여전히 이게 이제 7월 14일자 PPT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은 재편입의 기준을 여기까지는 설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7월 24일 날 전략 매도의 기준이 잡힌 거니까. 7월 24일 그쯤에 그 원고를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기준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게 고점 날짜 잡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쪽하고 밀려 내려왔네요. 일본 기준의 7월 24일 역시나 23일 날 HD 현대일렉의 실적 발표 나오고 슈팅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눌려져 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0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돼 있다.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그 당시 기준 24일, 5일 뭐 이때 기준에 23일부터 24일 뭐 이럴 때 PPT를 LS 일렉트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만, 요거 뭐 바로 못 찾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LS 일렉트릭 마지막 그 검색기나 검색기 차트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23일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때 현대로템도 뭐 우리 주력의 기준에서도 다 보고 있었고, 삼천당 제약도 차익 실현 신호 이후에 급락. 지금 이제 바이오가 원체 강하니까 다시금 또 월등하게 돌려진 기준이 있고, 이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이 30만 원 초반.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은 다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HD 현대일렉에 대한 그 교육 설정을 잡아드리면서 일단은 LS 일렉트릭도 이때 있나 모르겠어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원체 이제 HD 현대일렉에 집중해 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이때가 이제 30만 원 미만의 기준이고, 이게 뭐 3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아쉽지만 뭐 36만 원에 투자 경고일 때 정례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에 HD 현대일렉이랑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책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 정책적으로 선거철의 기준에 AI 관련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장하고 있는 쪽, 뭐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쪽 다 좋은데, 결론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더 강조해서 우리가 다 바꿔줄 거야, 선심성 공략 부분이 될 필요가 있느냐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은. 근데 뭐 결론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정책 수혜주로서 5년 동안 변압기기 이렇게 다 바꿔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나쁘지 않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PPT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거 뭐 가지고 있는 자료 부분으로 해서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 정도에서 제가 한번 그냥 올려놔 드릴 테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좀 업을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오늘이 14일 기준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편한 기준에서 7월 14일자 기준의 개별 PPT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원고 내용으로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못 찾겠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안 찾아도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뭐 과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설정 범위를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느냐 이 기준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뭐 엄청난 수익을 냈었다는 다 필요 없고, 결론은 지금 살 수 있느냐, 지금. 그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얼마의 기준을 설정을 하죠? 1,500억 정도. 그러니까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 정도인데, 지금 12시 40분 기준에, 그러니까 1시까지 우리가 이제 절반의 거래가 터진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잖아요.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일단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넘긴다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죠. 뭐가? 1,500억 거래대금을. 그래서 1,500억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수급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뭐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로서는 뭐 마감 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유의할 거는, 이제 ABL 바이오 보시는 것처럼, 아니 무조건적으로 위로 슈팅을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잖아요. 응? 그럼 최대한 1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죠. 여기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슈팅을 줘서 매집이 돼 있어서 슈팅을 준다거나, 평상시에 거래가 터져 있어서 변동성 매매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 둔화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7월 24일 이후에. HD 현대일렉은 그래도 그나마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요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때 기준, 요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기준 16만 6천 원 정도가 되겠죠. 저 16만 6천 원을 형성하고 있을 때 기준에 과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돼서 들어왔느냐, 프로그램이 개장 초에 15분 만에 바바방 치고 들어왔잖아요. 바바방 치고 들어왔는데 15분 만에 바바방 치고 들어온 게, 일단은 뭐 프로그램 쪽을 기준으로 먼저 보면 개인선호 창고도 이제 매도 오니까 나쁘지 않고,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한 6만 주면 0.2%입니다. 작지는 않아요. 0.2%가 작은 물량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0.2%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고점을 찍을 때 기준인데, 여기다가 이제 줄을 꺼놓을게요. 여기다 줄을 꺼놓고 저고점을 찍을 때 기준에 요 위치, 요 고점 찍을 때가 16만 10 고가가 16만 9,300원. 그래서 요 고점을 이제 넘길 때 우리가 2차 편입을 들어간 거죠.
1차 편입이 다소 이제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들어갔고, 그럼 저 위치가 이제 10시 20분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의 변동 거래량 좀 설정을 좀 잡아주세요. LS 일렉트릭의 변동 거래량.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3만 7천 주.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때가 몇 주였냐면은 15만 주 0.5%였는데 정확히 따지면 13만 7천 주니까 0.4%대. 0.4%대 기준에 지금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근데 여기서 얼마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7만 주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7만 주면은 0.2%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0.2% 더 들어와 있는데 뭐 프로그램 쪽 0.2% 더 들어와 있을 때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라든가 다른 쪽의 매도가 형성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이 손바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의 기준에 0.7% 매수라면은 뭐 전 거래일 대비 7% 올라온 게 0.7%에 7%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마감 때까지 이 프로그램 수급만 유지가 된다면은 충분하게 매수 기준을 설정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 2차가 16만 8,500원, 9,300원 촘촘해요. 여기서 과하게 미끄러진다. 근데 프로그램은 들어온다. 그럼 매수지. 슈팅이 나와서 17만 1,000원 말씀드렸잖아요. 17만 1,000원 넘기면은 추가 매수 사인 낸다. 근데 5% 이상을 편입한다는 게 아니라 그 5% 기준의 설정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고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된다. 오늘 이제 거래가 월등히 지금 터져 있으면 슈팅 범위를 좀 더 높게 볼 텐데,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뭐 최상위까지는 아니에요. LS 일렉트릭이. 그래서 다시금 고점을 넘기면서 프로그램 쪽의 매수 강도가 확장이 되면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옵니다. 얘도 이제 뭐 좀 가볍게 움직이는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이 얼마? 요 기준이 20만 주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기준이 됩니다. 20만 주. 그럼 땡큐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더라도 우리가 설정을 잡는 기준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됐다. 원래는 5만 주의 거래가 실려줘야 돼요. 시가총액 5조짜리인데 1,500원 갖고 변동성이 크게 나와라? 그거는 조금 과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시가총액이 5조 넘는 종목인데 5조 넘는 종목을 1,500억 정도 가지고 슈팅이 나와줘라? 전일 대비 또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슈팅이 나와줘라?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최소 범위는 수급만 유입된다면 최소 범위는 뭐 3만 주 정도 형성이 돼도 상관없어요. 추이 추세 강화. 내일 갭상승의 슈팅이 나와줘도 아주 못 떨어지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쪽의 흐름도 오늘 뭐 나쁘지 않지만은 그쪽이 이제 쉬어갈 거냐? 그러면서 IT 쪽이 슈팅이 나올 거냐? 그리고 IT 쪽의 연동폭의 기준은 우리는 당연히 전력기기 쪽도 AI 관련된 쪽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수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을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다. 1차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온 것이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형성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요 기준이 매수의 기준이 강하게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의 매수 기준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거래는 둔화되어 있지만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충분하게 매수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아갈 수 있는, 그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겨준 부분이라. 그래 나머지 부분은 다 초록색깔 중립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거래 터져주면서 슈팅 나오고 거래 터져주면서의 흐름이 나오면 좋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직 1시도 안 됐어요. 1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머지 시간 동안에 1,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왕이면 한 3,000억 정도? 3,000억이면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3,000억이면은 대략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거래대금 5위 전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한 6위, 7위 하겠네. 3천억이면.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은 지금 대비해서 슈팅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 24년 1월 14일 12시 47분. 그럼 검색기에서는 어떻게 떴느냐? 검색기에서는 이미 이제 그 뜨고 나서 변동률이 확장돼 있는데 오늘은 검색기에서 종목이 무지 나온 거예요. 왜? 시장이 좋으니까. 안 나빠요. 시장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3%의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 하이닉스가 19만 원 이하로 다시 눌려 있지만 하이닉스 2%. 그 현대차도 좀 15만 원 넘긴 이후에 아쉽지만은 현대차가 계속 그래요. 개장 초에 슈팅 줬다가 눌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강해지다 보니 한미반도체나 이수베타시스도 전부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진입 탈퇴 재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빠르게 이제 진입 신호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6만 뭐 3,600원 요럴 때에도 그럼 저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올려드렸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시 36분경인가요? 10시 36분경에 검색기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LS 일렉트릭이 계속 떠서 LS 일렉트릭이 계속 떠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9시 39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몇 시예요? 10시 13분 잠깐만 이게 몇 시지? 9시 36분을 제가 10시로 잘못 착각을 했어요. 위에 올려드린 가격 이왕이면 이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면 더 좋겠죠. 16만 4,200원 16만 4,200원 그 바로 직전에는 얼마에 떴을까요? 바로 직전에 어디 있나 이거? 16만 3,700원 뭐 16만 3,600원 뭐 이렇게 떠 있었으니까 어휴 얼마나 못 들어줘.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좀 지금 눌려 있는 상태고 한미반도체도 살짝큼 눌려 있고 IT가 이제 재차 강세를 띄워주다 보니 IT에서 이제 눌려 있던 쪽이 이제 다시금 움직임 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뭐 사실상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훌륭하죠. 지금 뭐 17만 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7,400원? 7,400원이면 4%대? 4%대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5조가 넘는데 4%대 수익을 내고 있다? 아예 땡큐하지. 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이제 검색기 활용 범위들 또 VVIP 방에 계시면 검색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제 참조하셔서 기준을 잡으시면은 뭐 충분하게 지금 장에서는 변동성 종목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가 지금 탈퇴 신호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니, 수급도 들어오고 나쁘지 않은데 왜 거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팅 범위 나오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다 한 거고 20만 주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위로 쏴주면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뭐 차분하게 멈춰진 상태에서의 흐름에 진입이 돼줄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LS 일렉트릭에다 넣은 것 같은데 넣었는데 왜 저기 있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원본 파일 부분을 좀 드릴게요. 원본 파일 지금 왜냐하면 이제 PPT를 좀 위임을 해놨으니까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 그래서 무료방까지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주 월봉도 이제 좀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프로그램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ABL 바이오도 41,500원 뚫리면 이제 매수 신호를 문자를 한번 더 내보낸다 라고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첨단 소재는 거래가 조금 제한적이어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주력주 오늘 뭐 전부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일본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저 꼭대기 부분 주봉으로 당겨 올게요. 주봉으로 당겨 오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범위 너무 좁나? 너무 좁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 정도면 거래가 좀 요 거래로 놓고 보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씩은 터져야 돼요. 최소 1,500만 주.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최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이제 5MA, 20MA 거래만 넘겨도 되는데 마감까지는 지금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찌됐든 충분히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100만 주 가까이는 실릴 수 있다. 1,500, 100만 주는 넘길 수 있죠.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 부분의 설정 범위가 이제 급격하게 형성이 되어주고 주봉 기준에서도 뭐 주봉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월봉 기준도 그렇고요. 수급 범위가 이제 주봉 기준에서 개선되는 폭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 기준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돌릴 때 이런 추이 추세 매매의 기준은 요건 초록색으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여기를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설정하기에는 그렇기에는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다.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요 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요 정도 범위의 요 흐름이 과연 그게 요 기준의 요 흐름이 과연 이게 상승 장악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아이고. 제한적이죠, 사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범위 슈팅이 나와서 수익 범위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바닥 대비 너무 많이 돌려놓은 거 아니냐. 34%씩. 왜 지금에 와서 사라 그러냐. 지금 거래량의 지금 수급이라고 한다면 그 슈팅 범위가 나쁘지 않을 걸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서도 이제 이 결론적으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인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제한적이다는 거죠. 신뢰도가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5MA, 20MA 거래를 터트려 놓고, 그죠? 오늘은 100만 주 정도는 실릴 것 같은데 터트려 놓고 슈팅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이면 이제 영선 위쪽에서 꺾임과 크로스까지 다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건 이평선에 대한 보조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거래량은 내일 갭상승의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근데 뭐 오늘 매집을 하고 매수 강도가 오래간만에 뭐 지금 현재 기준에 0.6% 들어온 거니까 오래간만에 매수 강도가 들어오고 마감 때까지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속성을 주고 내일 뭐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뭐 매우 뛰어난 위치에 놓여져 있고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아까처럼 이제 들어오다가 슈팅을 한 번씩 이제 주게 되면 이땐 큐죠. 슈팅을 한 번씩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슈팅을 이제 주게 된다라는 기준은 뭐 조금 전에도 만주 단위, 2만 주 단위의 프로그램 수급이 한 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슈팅이 나오려면 위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닥 없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빨리 17만 원대 초반까지 들어올리고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빠바방 하고 잡아가면서 고점을 확 뚫어버려야 돼.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수급이 뭐 지금 보시면 이거 거래가 없어서 어떻게 아냐 막 이런 식으로 3,000주 1,600주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매수가 이렇게 만주 단위로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려면 위에 매물이 있어야 만주 단위. 나 자금 집행해야 되는데 물량을 밑으로 안 주네. 에이고 모르겠다. 위에 걸려 있다. 저 얼른 사가야지. 내가 오늘 30만 주 사야 되는데 물량 없어서 못 사고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맘마 물량이 딱 설정돼 있네.
그냥 한 방에 만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급 범위, 이런 흐름 이렇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매물이 쌓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호가 창보기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뭐 유튜브에 뭐 설정 잡아놓고 매도가 많아야 됩니다. 매도가 많았을 때에 이렇게 이제 슈팅 범위로 잡아가는 모양새가 완벽하게 형성이 돼줘야 매도가 많든 뭐의 기준이 되든 기준점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에 오늘 얘가 시가총액이 3위는 아니잖아요. 얘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야? 아니지. 3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그러니까 3위, 시가총액이 3위가 아닌데 굉장히 강력하게 3위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마감 때까지 요 수급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금 기관 쪽에서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 우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서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로 잡힌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눌려지지 않고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는 크게 대밀리지 않고 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디선가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하는 쪽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 쪽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심야 시간에 한 5시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제 심야 시간에 5시간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장중에 실시간 매매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장중 실시간 매매 기준은 거의 나오질 않는다. 하루에 4번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옳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옳다. 그게 옳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매매 관련해서 이제 자료 부분을 한번 올려드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은 뭐 아예 그냥 실명 언급하고 대놓고 제가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경제TV에 뭐 예를 들어서 서한샘이든 뭐 김준영이든 가문숙이든 아니 주식을 아예 모르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거짓말 누가 거짓말 잘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매는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 장중의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4번 장중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나오는데 이 추정치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얘는 아마 매수로 잡힐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20만 주 들어오고 있는데 12만 3천 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단 한 주도 얘를 매매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락이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 매도 부분까지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 매도.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로 잘못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뭐 외국인이든 매도로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매수를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인해 보니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외국인이 팔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매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근데 장중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이 추정치가 나오긴 하는데 맞지도 않을 뿐더러 4번뿐이 안 나온다. 외국인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쪽의 기준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이 나오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대량 거래는 신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라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그래서 이제 뭐 꼬맹이들 얘기한 뭐 박한샘이나 가문숙 씨 같은 경우 뭐 제 또래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보다 어려. 내용을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김준영이는 더 심하고 걔는 어린애가 거짓말하는 것부터 제대로 배운 거죠. 그냥. 결론은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기타 법인이 매수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다. 기타 법인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법인을 얘기하면서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건데 보험사가 기타 법인이다. 걔네가 수십 조를 운영하는데 위탁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그 거짓말이. 밑도 끝도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원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이 훌륭한 애가 그냥 방송도 나오고 한국경제TV에서 밀어주고 얘가 대박인가. 그러니까 걔가 마이너스 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프로그램 매매를 맹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교육을 야간에 해드린 거 참조하시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참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를 매매를 따라 하시려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JP 모건이 됐든 그 밖에 창고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0.6%대 매수가 적진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프로그램 수급은 일반적으로 극대형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활용을 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는 저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액티브 쪽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액티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를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교육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의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와줬다. 그 슈팅이 나와준 부분에 거래가 위에 매물을 싹 끌고 가다 보니 거래가 수반된 거다. 그 거래가 끌고 간 흐름이 이왕이면은 외국계 창구보다도, 외국계 창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국인은 아니에요. 기타 외국인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 쪽은 누락되지 않는 기준의 실시간 범위 기준이니까 그쪽을 이제 활용해서 보시고, 장중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체계화된 교육이 아니라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옆에도 봐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ABL 바이오도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돼 있고 지금 고점을 넘기려고 몇 번째 계속 시도가 나오고 있고, 펩트론도 지금 다시금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또 다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축소됐고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가 확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봐야죠. 또 삼성전자도 봐야죠. 하이닉스도 봐야죠. 현대차도 봐야죠. HD 현대일렉도 지금 슈팅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 경고여서 공격적으로 사진 않지만 지금 뭐 비중 채우고 있고, 그리고 투자 경고가 아닌 LS 일렉트릭 쪽에 수급도 들어와 있으니 이쪽을 좀 들여다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KB금융은 오늘 만약에 10만 원 공방까지 나오면 거기서 꺾여질 때 그러면서는 차익 실현합니다. 꺾여지면 양봉이면 안 팔아요. 효자네. KB금융이. 자, 일단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한 번 더 놓고 볼 거고, 월봉은 이제 좀 이따 또 볼 건데,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요 부분의 흐름이, 요 수급 부분이 개선되어 준다면, 그리고 최소 거래량 부분 주봉 단위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최소 거래량이 600만 주, 700만 주 나와줘야 돼요. 최소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700만 주. 최소. 그리고 주봉 단위니까 500만 주. 500만 주가 터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한 500만 주만 나와도 돼요. 왜냐면 27만 4천 원을 지금 한 방에 뭐 뚫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500만 주의 기준이면은 주간 단위에 이틀 정도는 150만 주 이상 혹은 200만 주씩 한 번씩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터져주면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 수급 범위,
요 수급 범위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금요일 날 에이벨 바이오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수급이 급격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 9월 달에 유입된 저 수급이 한 2% 외국인 기준에서 한 2%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만 지금 외국계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쪽이 0.7이니까 작지 않아요. 저 정도로 각도가 형성이 되면서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요자락에 형성돼 있던 주가 있잖아요. 요자락에 형성돼 있던 주가, 그죠? 그리고 이자락에 형성돼 있던 주가. 요 주가 범위 높이까지 슈팅 범위를 볼 수 있다. 어차피 수급 논리를 따져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에이벨 바이오도 슈팅이 좋습니다. IT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BH도 뭐 강보합까지는 돌려놨는데 의미를 하반 경직성에 대한 의미를 좀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매물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형 잡주에서 비이성적으로 땡겨 놓고 거기에 이제 비이성적으로 땡겨 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면 위에서 물린 물량들이 매물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대형주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기준의 갭상승이 뭐 주봉입니다만 내일 기준의 갭상승이 나와주고 슈팅이 나와준다. 그럼 거래가 벌써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 물량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형성시키지 않아요. 바로바로 뭐 뚫고 가는 거지. 그게 이제 거래 그리고 이제 그 거래를 터뜨리는 수급이 메이저의 수급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지.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거래량이 어떻게 터질 수 있겠어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거래가 터졌다. 요 기준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래량 유입되고 수급만 형성된다면 당연히 유라인 20만 원까지의 설정 범위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뭐 하루에 뭐 20%대 변동률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무슨 바이오 종목 뭐 부럽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슈팅 범위가 나왔던 종목이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볍게. 그런 흐름들이 재차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AI 관련주들이 다 슈팅이 나와서의 흐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정책주인 얘네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투자 경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일정 범위의 기준에 흐름을 이쪽에서 들여다보겠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의 기준 올해 들어서의 기준 그리고 지난해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해 뭐 7월 그래서 저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 됐잖아요.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수반돼야 돼요. 거래량에 대한 해석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래량은 어차피 거래량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예를 든다면 얘가 62,000원일 때 저점이 62,000원이잖아요. 62,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져봐야 6,200억이에요. 27만 원일 때 똑같은 1000만 주가 터졌다 2조 7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기준에 똑같은 뭐 1000만 주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거는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 대금 기준에서 이렇게 월간 단위 기준에서는 최소 3조, 5조 신고가 저 위에까지 신고가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는 4조 뭐 4조 정도 되겠네요. 신고가 나올 때 뭐 4조 그 이상 돼야지. 지금은요 바닥에서 슈팅 돌리는 거잖아요. 맨바닥인 거를 못 잡아서 너무 아쉽다. 근데 그런 친구들 말장난하는 거 듣지 마시라는 게 얘가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50% 빠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망치형이 떠서 편입을 했다. 그건 다 뻥이잖아. 그잖아.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도 편입해야지. 왜 뻥이잖아 얘기하냐면
망치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이걸 이제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음봉 떨어졌다 꼬리 달고 돌리니까 변동률이 작지도 않고. 근데 다만 신뢰도면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은 중립 범위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요 라인은 돌려질 때 요 꼬리 부분의 라인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 장악 확인형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 범위에서 하락 장악 확인형의 이 뭐 하락의 기준 또 여기까지 하락의 기준 이러한 흐름들의 기준에 패턴으로 잘라내지 않아요. 슈팅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등락 범위를 확장해서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악 상승 장악 확인형에서부터 슈팅이 나올 때부터 이제 계속 수익 범위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한번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다 그런 이유가 꼬리가 생각보다 이게 길어요. 이런 때 파는 거야. 무슨 3분의 1은 개뿔이나 3분의 1을 봐. 고점에서 밀끌어져 내려오는 순간 다음에도 여기까지 왜 빨간색 박스를 쳐놓느냐. 당연히 빨간색이 지금 파란색이야. 왜냐면 시초가 대비해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건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애들이 말장난하는 거고 여기까지 양봉으로 올라왔잖아요. 양봉으로 올라오다가 꼬리 달리고 밀렸어. 그럼 그때 차익 실현인 거지.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 지금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 보는 이유는 일본 기준에 이제 스타트 거래가 수반됐는데 그 거래가 누구에 의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그냥 뭐 거래량도 없이 움직임? 그게 아니잖아.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의 기준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쪽이 0.6% 들어왔다 작지 않다니까요. 제가 볼 땐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최소 오늘 뭐 1% 이상 뭐 2, 3%까지 샀다 그러면 땡큐하죠. 오늘 들어온 물량에 대한 추이 추세 강화의 매수가 확장될 수 있으니 이제 정상적인 시장 흐름 보시면 돼요. 8월 초 9월 달에 비이성적인 흐름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전체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돼서 결론은 삼성전자가 두들겨 맞은 거고 펀드멘탈보다 더 크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조정 대비 글로벌 IT 쪽의 슈팅은 윗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IT가 다 이끌었잖아. 반도체 1위 업체가 뭐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둔화됐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만큼의 그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자신감 제대로 가지시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녹화 좀 길어지긴 했지만 올려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번에 3시간짜리 교육이 있으니까 뭐 정 의원님들도 교육을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유튜브 찾아오시면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기준에 어제 5시간인가 교육해드렸어요. 9시부터 새벽 2시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5시간 가까이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 교육 종목이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유한양행이에요. 지금 에이벨바이오 2%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시인데 2시 전에 41,550원 뚫릴 것 같고 그거 뚫리면 슈팅 나오면서 거래 뭐 700만 주 가까이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펩트론도 거래가 지금 170만 주이긴 합니다만 최소 350만 주 이상이 뭐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수급들 나쁘지 않아. 그런 교육을 어제 야간에 들으셨다면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유한양행 어제 야간에 들으셨다면 오늘 대처가 되잖아요. 유한양행 뭐 지금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오늘 우리도 매수세를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에이벨바이오도 41,500원 뚫리면 거래 수반되는 거니까 누가 뚫고 올라가겠어? 메이저가 사겠죠. 그 메이저가 산다라는 거는
수급 개선되고 거래 터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셔가지고요. 지금 19일자 교육에는 일단은 원샷 불기둥 AI 문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를 1년 드린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자는 하루에 이제 한 통 정도 그렇게 해서 검색에 이제 뜬 종목군을 발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이수베타시스, 에르스 일렉트릭 이렇게 그리고 삼성전자도 문자 나왔어요 오늘. 오늘은 3개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한 종목이나 혹은 2종목 정도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VVIP 방하고는 문자가 전혀가 아니라 내용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VVIP 방의 경우 문자 발송은 예를 들어서 이제 17만 1,000원이 돌파되면 LS 일렉트릭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자가 될 거예요. 교육방의 경우는 문자 설정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은 16만 9,500원 뭐 편입 우리는 이제 16만 8,300원 또 그 이전에 한번 또 나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돼요. 요게 문자예요. 교육방은 요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그 뭐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39,700원 교육방은 그리고 VVIP 방은 조금 더 일찍 나갔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늦게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검색기에 이제 뜬 종목군들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검색기에 이렇게 쭉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검색기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슈팅 범위들의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겠죠. 오늘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시다시피 뭐 안 나올 때는 한 종목, 2종목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의 거래 대금이 최상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대처를 해드리고 했는데 어찌됐든 한올바이오파마도 검색에 떠 있고, 그러니까 저런 종목군들을 교육용 기준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 1년 동안 보내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문자가 99만 원이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 문자 상품 다 별도로 또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자산 규모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교육받고 수익 내고 솔직히 힘드시잖아. 그래서 일단은 VIP 방을 뭐 3+2를 하시느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VIP 방을 3+1을 하시느니 어떻게? 이렇게 VIP 방을 3+1을 하시는 것보다는 VVIP 방에 1개월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뭐야? VIP하고 VVIP지.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중에 접속하실 수 있을 때 모바일로도 접속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함께 수익 범위 설정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에이벨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요 기준에 매수자인을 얼마? 오늘 고점이 41,550원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서 한번 나갔어요. 제가 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550원 뚫릴 걸로 본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문자가 3번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째 문자가 이렇게. 그다음에 펩트론도 조금 애매해져 버리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긴 흐름이기 때문에 펩트론 기준의 매수를 냅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끊어요. 그냥 끊는데 남자애들 젊은 애들은 욕을 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게 내용이 온 게
상위 2%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 매매 사인 줄 테니까 자기가 강사래. 강사인데 왜 보이스피싱을 하고 앉아 있냐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ABL 바이오도 이제 41,550원이 뚫렸고 펩트론도 일단은 뚫렸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수급범위 들어와 있으니까 손절 감안하더라도 진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진입 범위 또 설정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세 번째 매수의 기준이 돼요. 근데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73,000원대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데 그래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그 LS 일렉트릭의 20만 5천 주까지 고점 뚫리고 계속 수급은 들어옵니다. 그 부분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설정을 하고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요 전화기를 주말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어. 요 전화번호들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드릴게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VVIP 방 그리고 요거는 뭐 좀 획기적이죠. 어찌됐건 문자 받으셔서 수익 범위 잡아내시면 되니까.